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오늘 뭐 여러 섹터들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원전주 먼저 한번 좀 볼까요? 오늘 상승했던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 뭐 오늘 반드시 올라야 된다 뭐 그런 이유는 없었는데요. 체코 두커버니 원전이 이제 본격적인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이 앞으로 2주 앞으로 다가왔죠. 7월 중순경에 발표를 한다고 했으니까 늦어도 다음 주 정도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을 통해서 지금 계속 얘기가 되는 바로는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프랑스 업체 대비해 가지고 유리하다. 우리나라 컨소시엄이 유리하고 사업을 딸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이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 오늘은 이벤트 드리븐 관점에서 좀 세게 올라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오늘 가장 강하게 반응이 나왔었고요. 뭐 지금 보시면 우리 기술이 오늘 20% 넘게 상승 마감을 했고, 지금 보시면 또 오르비텍,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비츠로테크 이러한 종목들이 모두 다 오늘 섹터 내에서 가장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놓고 본다면 최소한 이벤트 드리븐 관점에서 다음 주, 그러니까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상승 흐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 의미 있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미국도 2050년까지 원자력 설비를 최소한 3배 이상은 늘려야 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미국도 과연 그러한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신재생 쪽에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것이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미국도 결국은 원전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가 지금 탈탄소 이런 트렌드와 맞물려 가지고 특히나 주목을 받았던 게 AI가 전력 소모가 큰 폭으로 증가를 하면서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이런 원전 쪽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가 되었고요. 최근에 뉴스케일 파워, 테라파워 이런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변동성은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원전에 대한 특히 AI 데이터 센터용 사이트온 전력에 대한 필요성 자체가 크게 증가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었죠. 지금 그 탄소 배출 감축에 대해서는 6월 18일 이 원전법이 미 상원을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이미 통과를 한 상황에서 미국에서는 2050년까지 200기가와트 원전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금 현재 SMR 같은 경우는 신규로 도입을 하고 대형 원전 발전에 대한 부분까지도 꾸준히 논의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라서는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와 관련된 투자 SMR 쪽 투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고요. 아마존 등 자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런 원전 쪽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원전과 관련해서는 물론 그 정치적 아젠다로 생각이 다르신 어떤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일단 이 이해관계, 기업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 뉴스 자체에 대한 공정성, 신뢰성을 의심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과연 정말 맞을까? 자기네 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런 이야기들이 각각 나오는 거 아닐까? 이런 얘기들. 그렇죠. 뭐 사실 이게 정부 정책적인 의지치가 상당히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고 전 정권과 다르게 이번에는 친원전 기조 이런 부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데 당장은 원전 사실 뭐 SMR만 하더라도 이제 수천억에서 수조 원대의 자금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로 이제 원전 하는 데 있어서 그 기업의 실적으로서 바로 연결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치와 정부 이런 정책적인 지속력 이런 부분에 따라서 크게 투심 같은 경우도 엇갈리는 부분이고 이에 따라서 이에 당사자들 간의 의견 자체도 계속 분분하게 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현재 당장 눈앞에 떨어져 있는 부분은 체코 신규 원전 프로젝트 이런 부분을 오늘 시장에서 크게 녹여내면서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체크 한번 해드릴게요. 이번에 그 체코 전력공사에서 발주하는 부분이고요. 체코 정부에서 원전 입찰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이제 제출을 받아가지고 7월 중순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총 사업비만 하더라도 총 30조 원에 달하는 부분이고 이미 10년 가까이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경쟁자는 다 떨어져 나간 상황에서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지금 2파전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두코바니 원전을 만약에 건설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테물린 지역에 2기, 추가적으로 2+2 계약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29년에 착공을 하고 36년에 시운전 그리고 7월 달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3월경이나 이제 본계약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분명히 시기적으로는 좀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당장 실적, 숫자로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다 하는 부분은 좀 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2009년 그러니까 바라카 원전에 이어서 대규모 원전 수출이라는 부분 그리고 최근에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탈탄소화
그리고 지금 친원전 바람 이런 부분을 같이 맞물려서 해외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유의미하게 지금 시장에선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만약에 선점을 하게 되면 이런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향후에 추가적으로 폴란드나 슬로베키아 그리고 뭐 튀르키예 등 관련된 이제 원전 프로젝트가 줄줄이 대기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네. 자, 이번엔 삼성전자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자, 실적 발표 이후 주가 흐름. 일단 좀 세게 급등이 한 이틀 연속 나오긴 했었는데 네, 어떻게 그렇죠. 봅니까? 지금 현재 흐름은? 삼성전자는 사야 될 것 같아요. 조정 나올 때마다. 오늘 삼성전자 총파업 관련 이슈가 있었고 만약에 이런 이슈 때문에 또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담아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주가는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실적 발표를 했고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 슈퍼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닝 서프라이즈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단위수가 달라질 정도로 세게 나왔고 그 이후에 지금 나오고 있는 주가 반응을 보면 과거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항상 꼬꾸라지는 그런 과거 삼성전자에서는 약간은 탈피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숫자부터 한번 볼게요. 숫자 보시면요.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10조 4천억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추정치가 얼마였냐면 8조 2천억. 최근에 좀 올라와가지고 8조 3천억이었어요. 근데 과거에 삼성전자 보면 기대치는 좀 낮게 깔아놓은 상황에서 항상 서프라이즈 내는 걸 선호했잖아요. 그래서 내심 8조 원대 후반대나 9조 원대를 바랬는데 10조 4천억이 나와서 시장 반응이 좀 핫하게 나왔던 거죠. 자, DB 쪽에서 이제 그 브레이크다운 해봤어요. 사업부별로. DS 쪽에서 지금 보시면 한 6조 원, 많게는 6조 5천억까지도 지금 벌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 파운드리 쪽이나 시스템 반도체 이쪽에서 웨이퍼 불량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거기서 일부 손실 자체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메모리 쪽에서 워낙 디램 낸드 쪽에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시장 추정치 4조 원에서 4조 5천억이었는데 이를 2조 원 이상 크게 비트한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은 어닝 서프라이즈는 결국은 메모리가 다 해줬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뭐 이런 MX나 이런 그 DX 쪽이죠. 그러니까 모바일 익스피리언스 그리고 C 뭐 이런 부분 다 통틀한 부분인데 거기에서는 예상치보다 좀 안 나왔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갤럭시 S 스마트폰 출하량 이런 부분이 우리 기대만큼은 좀 안 나와줬거든요. 그리고 SDC 쪽에서 약 9천억 그리고 나머지 가전, 하만 뭐 이런 쪽인데 결국은 반도체 쪽이 워낙 이렇게 세게 가졌기 때문에 결국 이번 어닝 서프라이즈가 세게 나왔고 그러한 부분을 이제 많이 오른 부분을 현재 가치로 대비를 해보면 PBR이 한 1.4배 정도거든요. 근데 과거 삼성전자가 이제 업사이클 때 올라가는 부분을 보면 적게는 1.8배에서 2배까지는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만약에 1.8배를 현 시점에서 시가 포워드로 당겨서 대입을 해놓고 본다면 대략 한 11만 원 정도 나와요.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목표가가 11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목표가를 줄 상에 다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지금 8만 원대 후반대이지만 사실은 9만 전자라도 좀 아쉬움이 남아요. 10만 전자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목표 주가 보니까 12만 원까지 나왔던데. 네, 맞아요. 참 그래요. 이게 하여튼 이 증거사 리포트 목표 주가도 항상 후행적이라 얼만큼 믿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하여튼 그 고가 9만 6천 원 이상은 돌파해서 더 이상 물린 분이 없기를 바라는데 어떻습니까? 이러한 삼성전자의 실적에 힘입어서 다른 반도체주의 움직임도 좀 좋아진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겠죠? 아직까지는 사실 이번 실적에서 우리가 증명을 했던 것이 출하량 자체는 어느 정도 이제 아직까지는 뭐 역성장하는 부분도 좀 있을 것이다. 디램 낸드 쪽에서 특히 이제 낸드 쪽이 재고 소진이나 이런 부분이 완전히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이를 훨씬 뛰어넘는 믹스드 ASP 그러니까 평균 가격 인상 자체가 크게 나타났다는 것 자체를 이번 실적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한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지금 20% 전후해가지고 가격 인상이 2분기에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3분기까지도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런 거를 말해보면 아직까지는 가동률 자체가 큰 폭으로 회복이 되진 않았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2분기 실적까지는 확인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걸 IT 소부장이 그대로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뭐 기대감이 있는 뭐 소재나 부품 단까지는 2분기까지는 실적은 좀 잘 안 나올 수 있겠구나 자체를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가격으로서 상쇄하는 부분인데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레거시 사이클이 돌아오면서 램프업 되는 부분이면 지금 올해 1분기에 이런 장비단 특히 HBM 장비단이 같다면 하반기에는 이런 워닝 머트리얼즈나
혹은 뭐 동진 세미캠, 솔브레인 같은 이런 소재 업체나 원익 QNC 같은 이런 부품 업체들까지도 다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차별화되는 2분기 실적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보통 이런 테크 기업들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9개월까지 선 반영한다는 부분을 좀 놓고 본다면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 오히려 상반기까지 실적을 땡겨가지고 보았었을 때 오히려 현 시점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워닝 쇼크라는 종목을 좀 사야 되지 않나 전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러면 반도체 실적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 이게 SK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추정치이거든요. 이 중에서 지금 보시면 제 여기만 보시면 돼요. 여기. 자, 작년 4분기에 3,400억으로 드디어 흑자를 전환했습니다. 1분기에는 2조 8천억 기록을 했고 지금 추정치가 5조 원인데요. 최근에 나와 있는 리포트 이런 거 보시면 5조 원대 중반, 후반, 많게는 6조 원 이상까지도 시장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SK하이닉스가 PBR이 지금 2배가 넘어갔는데 만약에 이번에 높은 실적이 나오게 되면 밸류에 대한 부담 자체가 좀 떨어지게 되니까 어느 정도 여기서 더 갈 수 있는 룸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 잘 나오면서 숫자로서 볼 수 있는 종목은 돌고 돌아서 다시 한번 대장인 SK하이닉스로 모아지고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저 원인은 HBM3 네. 이거에 대한 계속해서 판매되는 뭐 지금 쇼티지 얘기 나올 정도로. 맞아요. 근데 이 요소는 결국 또 삼성전자에게는 또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왜냐면 콜 테스트 통과할 거라고 기대하지만 아직은 결과가 나온 게 아니니까 혹시나 하는 걱정. 항상 그러죠. 근데 어느 정도 이런 걱정은 주가에 녹아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을까요? 최근에 많이 올라왔지만 삼성전자 PBR 기준으로 보면 1.4배예요. 근데 SK하이닉스는 밴드 상단 2배를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지금 현재 2배가 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왜 SK하이닉스는 신고가 났을 때 삼성전자 눌려 있을까? 이거를 자문해 보게 된다면 결국 주가에 녹아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2.5세대 그러니까 HBM 2.5 D까지는 삼성전자 그 SK하이닉스 점유율이 같았어요. 5대5였어요. 네. 근데 HBM3 쪽으로 4세대로 넘어가면서 SK하이닉스는 수요를 잡는 머프 방식을 채택을 했고 삼성전자는 NCF 방식, TC NCF 방식으로 이런 패키징 단에서 수율 자체가 안 나오면서 엔비디아 물량 자체를 4세대에 모두 다 SK하이닉스에 다 넘겨줘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D램 점유율 매출액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사상 최소로 지금 4%포인트 차로 확 좁혀져 버리게 된 계기가 바로 여기에서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는 역사적 고가를 새로 쓰고 있고 이런 사이에 삼성전자는 이에 따른 투자에 실기했다, 놓쳤다 이러면서 지금 어려움이 있었고 이를 뒤집을 카드로 이제 5세대인 HBM3E 8단에 이어서 12단 이 부분을 지금 노리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콜을 통과를 하니만이 이런 것들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는 출렁이는 부분이잖아요. 하지만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녹아있는 상황에서 만약 이게 통과가 되게 된다면 오히려 업사이드 자체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꼭 그게 아니더라도 당장 실적만 가지고도 최소한 레거시 사이클을 이제 레거시 사이클에 왔었을 때 최선으로 올라갔었던 부분이 1.8배에서 2배까지는 올라가니까 1.8배만 대비해 보더라도 최소한 단위수 자체는 확실히 지금보다는 한 2번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역시 AI 쪽, 그러니까 뭐 HBM3나 이런 AI 향의 소부장 반도체주를 살 것이냐, 네네. 아니면 레거시, 낸드, 뭐 이런 메모리 쪽 이런 쪽에 소부장 반도체주를 사는 게 낫겠느냐, 이게 이제 또 화두로 떠오르는데 네, 어떻습니까? 그렇죠. 항상 우리가 고민하는 것 같아요. 레거시 쪽이나 그 다음에 이제 HBM 쪽, 특히 HBM은 시장에서 엄청나게 시장에 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 뭐 테크인 같은 경우가 최근에 제2의 한미반도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1분기 시장을 주도주는 누가 뭐라 해도 AI 반도체였고 AI 반도체 대장은 그때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는 종목으로 테크인 같은 종목이 있었죠. 한미반도체는 뭐였죠? 기존에도 글로벌 1등 하던 기업이었어요. MSVP, 마이크로소를 내재화시켜가지고 비전 플레이스먼트 검사 장비를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고 있는 기업. 글로벌 1위였지만 HBM 쪽으로 신규로 들어가는 패키징하는 단수를 쌓는 데 있어서 TC 본더를 새롭게 들어오면서 없던 걸 새로 만들어내게 됐고 이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시가총액 자체도 소위 퀀텀 점프를 하게 된 거죠. 마찬가지 그 뒤를 잇는 테크인 같은 경우도 원래는 테스트 핸들러 하는 업체였어요.
테스트에 종속이 되어가지고 테스트 핸들러 쪽에서는 삼성 빼고 다 들어갔기 때문에 글로벌 1등하는 기업이었다면 이제는 테스터, HBM 테스터라고 할 수 있는 큐브 프로버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시장에서 새롭게 주목을 받으면서 없던 걸 새로 하고 있는 HBM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물론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후행해서 따라오긴 하겠지만 기대감 자체가 많이 반영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올 하반기는 삼성전자가 올라왔을 때 결국 레거시 쪽에 좀 더 기회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힘을 못 쓸 때 이런 레거시 업체들 있잖아요. 온디바이스나 뭐 그리고 여타 장비나 이런 친구들은 HBM 대비해가지고 괴리율 자체가 거의 한 50%까지도 커진 것 같아요. 제가 HBM 관련된 종목들 앞서 말씀드렸던 하미반도체, 테크윈 그리고 뭐 PSK라든지 뭐 워트나 최근에 뭐 DI 뭐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 가고 있을 때 뭐 이런 그 일반 전통적인 반도체 업체들 이런 종목들은 뭐 신저가 부분에서 머물렀다든지 고점 대비해가지고 최근 한 3개월 사이에 30에서 한 40% 이상 빠졌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본다면 오히려 지금 가격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런 레거시 쪽에서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관련돼서 어떠한 종목들을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까? 그걸 보게 된다면 결국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는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삼성전자형 전공정 뭐 장비 업체들 그리고 후공정 쪽의 검사 장비 쪽 해서 제가 오늘 4종목을 이렇게 체크를 해봤어요. 4종목을 체크를 해봤는데 그 안에서 제가 좀 주목을 하는 종목은 원익 IPS 테스트 1차적으로는.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지금 SK하이닉스 숙제는 결국 이거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하는 게 그동안에 HBM 쪽에 3단 공정, D램 쪽이 모두 다 들어가다 보니까 안 그래도 수율도 안 나오는데 이쪽 같은 경우가 지금 물량 자체를 거의 다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레거시 사이클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데 일반 D램 자체가 공급 부족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동안에 다운 사이클이 있는데 투자 자체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에 따른 공급 부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2025년을 타겟으로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3분기부터는 지금 현 시점 그 전공 장비에 대한 발주 자체가 나와야 된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25년도에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D램 쇼티지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낸드 쪽 특히 기업용 eSSD 뭐 이런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세팅하는데 6개월에서 8개월 시차를 놓고 보게 된다면 늦어도 3분기 안에 발주가 나와야 되고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장비 쪽에서는 원익 IPS와 테스 같은 대표적인 전공정 장비 업체들 그리고 후공정 쪽에서는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한 40% 정도 빠졌던 인텍플러스나 고영, 삼성 빠질 때 같이 빠졌거든요. 이런 종목들에서도 우리가 기회 요인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얼마 전까지 정말 지지부진했던 그래서 힘들어하던 종목으로 보이는데 하여튼 이제 이런 날들이 오긴 오네요. 네. 같이 가야죠. 같이 가야죠. 아니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특별한 주도주가 안 보이고 네. 지금 뭔가 이렇게 순환 매장 같은 느낌, 테마 장세 같은 느낌, 이런 느낌. 그게 너무 뭐라 그럴까 우리가 센 장은 아니다. 그렇죠. 시장을 주도해가지고 시장을 추가적으로 끌어올라가기에는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 섹터와 주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확실히 1분기와 2분기에는 색깔이 바뀌면서 주도주가 바뀌었었죠. 1분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AI 트렌드를 반영한 엔비디아 대장주를 세워놓고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등 그와 관련된 AI 반도체 찾기가 진행이 되었다면 2분기는 실적 숫자로 차별화된 음식료, 화장품, 전력, 설비처럼 우리가 수출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숫자로 트래킹할 수 있는 종목들이 시장을 끌고 왔었죠. 그게 이제 7월달 딱 바뀌자마자 시장이 잠깐 색깔이 또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한 주도주가 뭘까? 그에 따른 수혜주 찾기가 진행이 되는 가운데 뭐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바이오장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2차 전지를 위시한 지금 뭐 원전주 등 새로운 테마가 대두가 되면서 계속해서 주도주가 지금은 현 시점에서 뚜렷하게 딱 없는 가운데 계속 순환매가 돌아가는 장이 아닐까. 그런 것들이 숫자로 차별화되는 실적 장세로 완전히 넘어가기 전까지는 그러한 흐름이 당분간 한 2주 정도는 지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저기서 많이 또
강의도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기법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 또 체크해 보시고 적용시켜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으십니까? 이거는 저희 클래스반의 강점이 될 겁니다. 네, 섹터 분석을 왜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섹터가 갔었을 때 이를 어떻게 초기에 접근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키포인트들을 알려드리고요. 김 대표는 이렇게 상업 분석한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종목을 찾는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 그리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충분히 노리실 수 있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 종목까지 같이 스터디를 하시면서 충분히 시장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브를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질문들 그리고 또 매매하시다가 요런 때 참 애매할 텐데 라고 하는 제가 겪었던 부분들 그대로 담고 또 문의가 들어오게 되면 충분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클래스반의 강점이 될 겁니다.